좋아요, 구독. 네, 오늘도 시장에서 이 종을 울렸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이 시간의 라면 이야기는 반칙 아닌가요? 오늘의 주인공 농심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농심이 오늘 장중 52주 최고가를 경신해낸 종목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얼마나 잘 팔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농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난 63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추정치였던 456억 원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이었는데요. 매출액은 17% 정도 증가한 8,60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농심 오늘 7%대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42만 6천 원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농심하면 라면, 라면하면 농심.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라면은 역시 신라면 적어주셨고 저희 PPL 아닙니다. 자, 임상은 전문가님은 신 중국 식품 아니다. 마법가루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라면 스프가 마법가루로 불리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 라면은 신라면이라고 우리 PPL을 노리신 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네, 광고주분들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라면인가요?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네. 뭐 농심하면 역시 신라면이고, 그렇죠. 또 라면하면 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저도 이제 시간이 배에서 꾸르륵 하네요. 네, 배고파요. 얼른 달려가서 한 그릇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그냥 바로 직접적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신라면 옷동심뿐 아니라 뭐 오뚜기 관련 종목들도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2016년도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중국 쪽에서 호황도 있었고요. 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뭐 추가적인 히트 상품도 있었겠고 또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된 거죠. 라면값 올랐죠. 그렇죠. 라면 값은 올랐는데 원재료는 가격이 다운되고 돈을 그냥 긁어 모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상승을 했다가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꺾였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 사드의 이제 보복이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뭐 타 회사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농심은 그것을 완연하게 이제 회복한 모습이고 그것을 어디서 회복했느냐? 북미죠. 미국에서 이제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 그 라면이 이제 성장 이익이 뭐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네. 지금 라면만 상승하겠습니까? 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네. 상승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라면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미국 1공장이 풀가동이 되고 있고 또 2공장은 현재 한 50% 정도 가동 중인데 이 이제 2공장까지도 돌아가면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이 계속 이어질 거고 창사 이래 올해가 이제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올 전망인데요. 컨센서스는 근데 계속 상승할 거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봉을 보시면 참 재밌는 제 모습인데요. 2016년도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54만 원을 찍고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쭉 보면 이제 증권사마다 목표치를 현재 주가와 움직임에 따라 상향하거나 하향을 하는데 약 한 45, 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한 42만 원대고요. 네.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인데 보시면 주봉상에서 주황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제 차트를 잘 보이시나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그러니까 주황색 위로만 올라가면 내려왔을 때 주황색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주황색 아래로 급 떨어지면 올라갈 때 저항은 받지만 자 주황색 아래에서만 사면 뭐가 됩니까?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저 주황색이 뭐죠, 전문가님? 안 알려주죠. 궁금하시죠? 이럴 수가. 네.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자, 이 주황색 선에서만 사시면 충분히 먹을 게 있다. 그렇다면 이제 농심이 현재 주가 42만 원인데 충분히 여기서 주황색 아래로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뭐 말해 뭐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현재 이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갔을 때 이제 증권사 레포트는 45, 6만 원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47만 원. 여기 어. 16년도에 피크를 찍고 내려왔던 윗골이 있죠. 이 윗꼬리의 중간값 정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농심이라는 주가가 앞으로 정말 역사적 고가를 갱신하면서 갈 거냐 말 거냐는 네. 이제 여기 딱 우리 형님들이 지키고 있죠. 여기 문을 뚫고 가야 뭐 실적은 역사 창사 이래 최대겠지만 주가는 신고가 갱신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네. 현재 보유하신 분이나 혹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분 입장에서는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올라갔을 때 40 약 중후반부 40만 원, 47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위에 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없는 분들 입장이라면 어디서 주황색 선에서 약 30만 원이네요.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놓고 한번 분할 매수 전략을 이어가 보신다면 투자에 또 좋은 활용을 하실 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농심 차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 주황색 선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차트를 전략적으로 분석해보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비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아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니 농심을 중국 회사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예, 국내에서는 상관없죠. 없죠. 근데, 네. 한자가 신자인데 그래서 해외에서는 중국 중국어구나 건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국 거라는 거 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 중국이 계속 동북 공정하면서 모든 네. 걸 자기 거라 하잖아요. 라면까지 한자가 우리나라 거다. 이런 걸 역불로 고의적으로 알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제가 거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자는 한국 것일 수도 있다. 동족의 것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농심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약간의 농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기억 속에 70년대에 농심 라면을 산 사람은 딱 그 마크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형님하고 아우하고 있으면서 볏짚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네. 그대로 이렇게 상품에 표시를 했습니다. 로고의 역사. 네. 농심 라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아직도 그 현재 볕단을 가지고 형님하고 아우하고 만나는 장면, 이렇게 그 그림자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은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 농심 부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맛에 대한 어떤 최첨단 어떤 그런 것들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글로벌로 어느새 해외에 갔더니 그게 이제 글로벌의 어떤 그 맛하고 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글로벌 히트 어떤 상품들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음료수 탄 하나 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됐던 것처럼 라면도 사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되고 국내 식품의 매출의 어떤 수출의 1위가 결국 라면이라는 거 부분들이 네.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또 우리나라의 뭐 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글로벌 히트를 좀 하고 있는 어떤 그 종목이다. 그 현재 품목이다. 식품이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농심도 글로벌 성장 가능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다가서기 때문에 내수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슈팅이 좀 다가오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차트는 항시 2단 상승하게 되면은 거의 끝나는 모습이 되는데 지금 1단 상승하다가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가면은 거의 2단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저점에서 26만 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26만 원에서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6만 원에서 더블이 되면은 5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가 52만 원 정도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진폭의 어떤 계산으로 보면은 50만 원 선에서 멈춰지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갈 때 가더라도 한번 크게 이제 꺾어져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연달아 오르고 그다음에 뭐 6개월 쉬었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오르고 이런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는데 바닥에서 100%가 되면은 한번 큰 조정이기 때문에 50만 원에 거의 근접한 뭐 49만 9천 원 대놓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성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특히 뭐 한류 어떤 컨텐츠뿐만 아니라 미용 그다음에 어떤 그 식품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미용 제품이 거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흐름들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오 헬스케어 어떤 대장주가 이제 미용 쪽에 해당이 되는데 식품주 쪽도 그러지 말라는 부분은 상당히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매출의 어떤 성장성은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펄을 10으로 현재 평가할 수도 있고 고성장주나 이제 글로벌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20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벌써 그 가치 평가가 더블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는 50만 원 가지만은 현재 가격중 기간 조정이 있는 다음에 한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호실적 관련된 이슈로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왔던 농심 자세하게 이 주가적으로 어떻게 관련돼서 좀 공략 포인트를 삼으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이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종목 바로 KH바텍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KH바텍 오늘 시장의 모양새와는 반대로 움직인 종목이죠. 꾸준히 우상향을 하더니 막판에 가서는 16%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25,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주가와 거래량 오늘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폴더블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매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H바텍의 주요 고객사는 바로 삼성전자죠.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64% 상승 했고 향후 중화권 업체들은 물론이고 구글, 애플 등도 폴더블 시장에 참전하면서 폴더블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KH바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폴더블 대중화라고 적어주셨고 S랑 G랑 A랑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이 관계성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은 대장은 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역시 폴더블 대장주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임상현 전문가님, 이 SGA의 관계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S는 삼성, G는 그다음에 G는 구글. A는 아마존? 아니에요? 맞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아마존에서 폴더블 폰을 판매하면 되잖아요. 네.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구글이 스마트폰에 이제 뛰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도 뛰어들고 구글도 뛰어들고 물론 이제 중국 제품도 뛰어드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폴더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빅뱅의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3면 폴더 3번 접었다 하는 폴더도 나오고 스크롤 형태로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대 실적 부분들이 KH바텍에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외장 힌지를 전문으로 만드는데 외장 힌지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그 배터리
프리팩, 엔드 플레이트, 마지막 마감자리의 마감재로서의 어떤 흐름들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KH바텍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KH바텍이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주조를 전문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전기차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분야를 다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부분들은 이제 차량 경량화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얼마든지 스토리는 열려 있다. 실제 사업 여부는 서서히 좀 현재 약간 낌새가 차량 부품 쪽으로도 약간 접근하는 어떤 배터리 엔드플레이트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성도 현재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이제 분기 실적마다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은 이렇게 충분히 쉬어갑니다. 보통 하나의 어떤 한번 크게 올라가면은 3개월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급등했다가 쉬어가고 다시 급등했다가 가는 어떤 흐름들인데 결국 쉬어가는 어떤 폭이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좀 적은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오랫동안 쉬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61선에서 튀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제품 경쟁이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KH바텍에 대한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KH바텍이 현재 16% 정도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품 쪽도 한번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로 많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 쪽에 어떤 부품 쪽으로 약간 전환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한 차례 한번 나와주면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눌림목 최근 저점에서 보면은 14,000원이기 때문에 28,000원까지는 한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만 아래에 어떤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KH바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차트적으로도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관련돼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전문가님도 네. KH바텍 대장은 바로 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 KH바텍을 많이들 기억을 하시고 언급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도 이 폴더블 폰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불편함 없이 이 큰 화면으로 써서 좋다 이러시던데 대장은 나, 그럼 대장주인 KH바텍 눈여겨봐야 됩니까? 네, 눈여겨봐야겠죠. 근데 이제 폴더블 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 저도 폴더 이게 써봤는데 네. 무거워요.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겹씩 예, 되니까. 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도 지금 나왔지만 아직 이제 우리 국내에 상용하지 않았고요. 유럽 몇 개국부터 먼저 이제 출시를 하고 언젠가는 구글이든 애플이든 이제 다 폴더 쪽으로 나올 텐데 문제는 저도 한번 열어봤을 때 너무 좋아요. 화면도 넓고 좋은데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벼워지면 정말 그때는 이제 엑셀런트하지 않을까,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폴더폰 자체의 이제 섹터 내에서 그래도 저도 이제 쭉 관련주를 방금 쭉 훑어봤는데 역시나 마텍이 그나마 또 강한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앞서서 전문가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차트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봉 차트인데 이게 작년 11월 24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KH바텍이 베트남 공장 쪽에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했었던 이슈가 나와서 한번 들썩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증시 맞물려서 빠졌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리셋을 시키면 요 가격대가 유지되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왔고 오늘 이제 이슈가 이렇게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제가 일봉상 흐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역시 또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폴더블 대중화에 맞춰서 정말 대장으로 이어갈 것인지 쭉 보시면 자 주봉의 무슨 선, 무슨 색깔 여러분 주황색. 주황색. 네. 자, 주황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 주황색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고 빠지면 추후엔 다시 한번 주황선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주황선을 돌파하면 주황선, 주황색에서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지지를 받든 지지를 못 받든 혹은 올라와서 저항이 되든 계속 주황색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은 주가가 주황색 아래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선 약 19,362원인데 지금 가격은 22,500원이고요. 주봉이니까 이 주봉은 오늘 아직 안 끝났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나야 주봉이 마감을 할 텐데 이게 뭐 잠깐 하루 사이에 지지를 받았다, 뭐 돌파했다, 이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상 비로소 이 주황색 선의 안착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은 계속 열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황색 선 약 가격적으로 2만 원 구간대에서 이제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바텍의 횡보가 열릴 것이고 월봉 차트로 넘어오면 재밌는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대금융 사태가 터졌을 때의 저점과 그 다음 저점끼리 제가 이렇게 이어봤거든요. 그리고 한번 차트 선을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선에서 자, 이 선과 여기네요. 네. 최저점과 저점끼리 이었을 때 자, 여기서도 주교 라인을 물론 살짝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을 하면서 큰 시세가 나오고 또 여기서도 지지받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살짝 또 눌렀지만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보이시죠? 추세선을 타고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또 우회로는 또 저항이 이렇게 15년 고점과 고점끼리 아직은 우회 상단이 열려 있죠. 그래서 그 폭의 중간값 정도를 딱 클릭하면 역시 2만 원, 이제 2만 한 1, 2천 원 정도, 2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만 원대에서 올라간다면 2만 2천 원 이 중심부만 안착해준다면 어떻게든지 또 상단을 놓고 도전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또 꺾이겠습니다만 혹시나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단부 이 추세선을 타고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자가 됐든 혹은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됐든 추후에 물론 지금 갑자기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내려온다고? 이렇게 놀라시지 마시고 지금 온다는 게 아니고요. 만일 하나 위에 치고 가는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꺾였을 때는 나중에 이제 월봉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긴 시간이 걸려서 혹시나 하단부까지 온다면 또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